2008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캠프가 나왔죠. 자,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의 일부로 도구적과 그리고 관계적 이해를 비교하여 설명하였고, 자, 궁극적으로 수학 개념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죠. 자, 그러면 김 교사가 학생들이 이 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차 방정식 문제를 풀게 했더니 A와 B가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고 일단 여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김 교사는 잠시 후에 A와 B에게 기억의 과정을 설명하라 했고,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서 A는 이 항에 대해서 도구적 이해를 하였고, 자, A는 도구적 이해, 자, 그리고 B는 관계적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A와 B는 기억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을지 제시하시오. 자, 그러면 이 기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억에 대해서 A라는 것은 도구적 이해를 했을 거고, 이 B라는 학생은 관계적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는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의 정의를 알고 이것을 적용시켜서 학생들이 어떻게 말했을 때 도구적 이해가 되고 어떻게 말했을 때 관계적 이해가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스캠프에 대해서 싹 다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자, 스캠프 학자를 떠올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스키마식 학습을 떠올릴 수 있죠. 스키마식 학습이란 이것의 장점은 뭔가요? 스키마식 학습을 장점하면 어떤 것을 기존 지식을 통합하고 새로운 학습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죠. 장점. 자, 그러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단점은 만약에 독립적인 과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단점으로는 기존 스키마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학습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스키마식 학습의 장점은 기존 학습을 통합할 수 있고, 자, 단점은 독립적 과제에는 적용이 어렵고, 기존 스키마와 다르면 학습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차 개념과 2차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1차와 2차 개념. 자, 이거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외부 동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경험이에요. 외부 동적으로부터 얻어지는 개념. 자, 그러면 2차 개념은 뭐냐면 다른 개념에서 바로 추상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1차 개념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고 2차 개념은 그 느낀 것을 토대로 어느 다른 개념에서 추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직관적 지능과 반영적 지능이 있죠. 자, 직관적 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학생에게 3 곱하기 5는 뭐야? 이러면 학생이 바로 15라고 대답하죠. 이게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 5, 15 이게 바로 직관적 지능이고 왜 15야? 왜 15야? 어떻게 그게 나왔니? 하는 게 바로 반영적 지능을 우리가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직관적 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 중재사고를 거치지 않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반영적 지능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재사고 활동이 자기 반성적 인식이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델타 원 모델, 델타 모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위에서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관계적 이해에 대해 그리고 도구적 이해,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 자, 이게 나오게 되죠. 자, 관계적 이해라는 것은 뭔가요? 이번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써주고 가도록 할게요. 관계, 도구. 자, 관계적 이해라는 것은 왜 그런지 알고 학생이 절차를 연역할 수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도구적 이해는 뭔가요? 완전 관계적 이해 반대겠죠? 왜 그런지 모르고 절차도 연역할 수 없고 그냥 오로지 암기로만 지식을 습득한 경우죠. 자, 적은 김에 장점, 단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적 이해의 장점은 뭘까요? 왜 그런지 알고 절차를 연역할 수 있는 상태이니까 더 오래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학생 A와 학생 B가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A는 도구적 이해, 그리고 B는 관계적 이해. 그러니까 B 학생은 지금 관계적 이해, 왜 그런지 알고 절차를 연역할 수 있고 이 A 학생은 암기로만 지식을 습득한 상태예요. 자, 그래 어떻게 발문을 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 A 학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A 학생은 바로 도구적 이해를 하였죠. 자, 도구적 이해할 때 이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배웠을 때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학생은 이 등호를 보았을 때 방정식인 이 x만 남겨두기 위해서 7을 그냥 오른쪽으로 넘겼다라고 우리가 서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7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3x는 19-7인데 왜 도통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붙는 상황이 나와서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말하면 도구적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왜 그런지 그리고 연역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A 학생은 이렇게 발문을 해주면 될 것 같고
B학생은 지금 관계적 이해를 했죠. 관계적 이해란 옆에서 보면 왜 그런지 알고 절차, 연역, 모든 게 다 가능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이 말할 발문은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미지수인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x만 남겨두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소거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이 등호의 성질을 말하면 되겠죠. 자, 등호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빼줘도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3x 플러스 7에다가 19 지금 이 식에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7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에다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는 19 마이너스 7 왜냐하면 등호는 같은 수를 빼줘도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져서 바로 이 밑에 있는 3x는 19 마이너스 7이라는 부분이 유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학생은 등호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있고 등호에 대해서 같은 수를 빼주면 등호는 여전히 성립한다. 관계를 완전 연역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문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